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안정된 회계사에서 요리사로의 탈바꿈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는 이준호다. 36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대기업 회계사에서 요리사로.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다.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안에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던 영혼을, 그리고 요리를 할 때만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어릴 적부터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머니의 앞치마끈을 붙잡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남자가 무슨 요리냐, 공부나 해라라는 한마디에 그 꿈은 서랍 속에 고이 접어넣어야 했다. 그렇게 나는 모범생의 길을 걸었고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 회계팀에 입사했다. 10년간 나는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회사로 출근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 식당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는 일상. 그런 삶 속에서 유일한 위안은 주말에 혼자 해먹는 요리였다. 식재료를 고르고 썰고 볶고 맛을 내는 과정에서 나는 온전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변화의 계기는 갑작스러웠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는 희생양이 되었다. 10년간의 충성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회사 책상을 치우고 사직서를 썼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준호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네, 어머니.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다음 날 나는 유명 요리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김성철 원장은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셰프였다. 그는 나의 이력서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계사에서 요리사로 쉽지 않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나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열정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선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요리학원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됐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칼질 연습, 불 조절, 기본 소스 만들기 등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나보다 10살 이상 어린 친구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36의 아저씨는 눈에 띄는 존재였다. 특히 박태우라는 20대 후반의 수강생은 노골적으로 나를 견제했다. 그는 이미 몇 년간 주방 경험이 있었고 실력도 뛰어났다. 회계사 출신이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의 비웃음 섞인 말이 자주 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들이 집에 갈 시간에도 나는 학원에 남아 칼질을 연습했고 주말에도 시장을 돌며 식재료에 대해 공부했다. 김 원장은 그런 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원장이 나를 불렀다. 준호 씨,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디너인데 함께 해보지 않겠어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실전에 나갈 기회가 온 것이다. 나는 즉시 수락했고 그날부터 행사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레시피를 완성하고 플레이팅을 연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행사 당일 긴장한 나는 소스의 간을 실수로 과하게 했고 메인 요리의 온도 조절에도 실패했다. 고객들의 실망한 표정이 눈에 선했다. 그날 밤 김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 자괴감에 빠져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기로. 실패해서 배우기로. 나는 그날의 실수를 모두 기록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나는 다시 김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다릅니다. 김 원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셰프는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는지로 판단되니까요. 두 번째 기회는 작은 카페의 브런치 메뉴 개발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먼저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를 꼼꼼히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카페 주인은 내 메뉴에 만족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특히 내가 개발한 계절과일 프렌치 토스트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요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고객 중심의 요리 철학을 발전시켰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픈 사람을 위한 요리,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요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요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요리를 개발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요리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번 내 요리를 맛본 고객들은 다시 찾아왔고 지인들을 소개했다. 나는 모든 고객의 취향과 특별한 날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에 맞는 요리를 제안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년 후 나는 작은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을 열게 되었다. 마음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예약제로 운영되었고 매일 한정된 인원만 받았다. 나는 각 테이블마다 직접 서빙하며 음식에 대해 설명했고 고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들의 기쁨, 슬픔, 고민을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는 더 나은 요리사가 되어갔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다. 특히 초기에는 가족들의 우려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렘으로 가득했고 밤에 잠들 때는 충만한 만족감으로 행복했다. 어느새 3년이 흘렀다. 마음의 식탁은 이제 예약하기 어려운 맛집이 되었고 나는 여러 요리 프로그램에 초대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게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단순히 요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김 원장이 마음의 식탁을 찾아왔다. 그는 내 요리를 맛본 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군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방을 정리하며 나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회계사로서의 10년,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3년.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었을까? 답은 명확했다. 숫자 속에서 영혼을 잃어가던 10년보다 불과 칼과 식재료 사이에서 진정한 나를 찾은 3년이 훨씬 더 값진 시간이었다. 오늘은 요리학원에서 특강을 하는 날이다. 많은 예비 요리사들 앞에서 내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강의를 마치며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찾아옵니다.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발견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반복적인 일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열정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